이게 사기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그 최소한 처분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을 때 내가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. 저는 오영호 변호사라고 합니다. 서울대학교 학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대리과주라는 로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전세 사기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은 너무나도 많고, 그런데 이 집주인들이 재정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, 이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, 안전한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 이 정도만 듣고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작년에만 25,000명이 넘었다고 해요. 이게 말이 25,000명이지 그 사람들 한 명마다 전세금이 최소 1억에서 3억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돈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빈번하고 우리 주위에서 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등기부등본이 깔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표제부 그리고 갑구, 을구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표제부에서는 확인을 하실 것이 이것이 오늘 발급된 것이 맞느냐,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는 이 갑구에다가 가압류, 가등기, 이런 가처분, 이런 가짜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을 확인을 해서 가가 들어가 있다면 저는 좀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을구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 근저당권입니다. 그래서 근저당권이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전세가율을 따져봐야 됩니다. 전세가율이란 전세 가격과 이런 근저당권 등 우선순위 담보권의 그런 채권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몇 프로가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. 이것이 만약에 80% 이상이다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을구에 임차권 등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등기물은 좀 걸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깔끔하게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의 가능성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특약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하면 그 체납단 세금분이 먼저 내 보증금보다 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집주인한테 방금날에 세금 완납 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.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오는 사기거든요. 이게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0시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,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그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, 이런 특약을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전세 사기라는 것이 실제로 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기는 합니다. 이게 사기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그 최소한 처분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을 때 내가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처벌받는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세 사기에 있어서라도 그런 사기의 기망의 요건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고, 이 사회초년생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말하면 이것만 믿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또 많다고 생각이 되고, 2030들이 많이 들어가는 빌라나 오피스텔, 이런 아파트가 아닌 저가의 주택들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있어요.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주인이 한 명인 경우고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, 보통 이렇게 작은 매물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전세 사기꾼들의 이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2030 세대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으로 이 갭 투자 전세 사기라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금액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이런 매물을 많이 보유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가 펑크가 나면 다른
다른 곳에서 또 펑크가 나게 되고 이것을 보증금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다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알아내기가 어렵고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들을 알고도 세입자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갭 투자 같은 것들은 사실은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.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호사를 빨리 찾아와서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임차권 등기 그리고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인데 이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이 판결문을 가지고 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이 신속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